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안산 선수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경기력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안산 선수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현재 지금 2030 남성들이 안산 선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2030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안산이라고 하는 한 명의 개인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위기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조차도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되냐 이런 식의 내로남불을 지금 분노하는 것이죠. 그냥 안산시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용어를 쓰기는 썼지만 나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안산시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번에 기자가 안산시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은 걸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번에 안산시가 내놓은 그 답변을 보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맞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올림픽에서 안산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시를 두고 지금 2030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기사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쇼컷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비판을 한다?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2030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안산시가 올렸던 게시물입니다. 분명히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고 있는 웅행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는 5조 5억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가지 표현이 어디서 쓰입니까? 극성 여성 우월주의자 사이트인 메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왜 지금 2030 남성들이 안산에 대해서 분노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산 선수가 여성주의자라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극성 여성주의자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가 안산 선수의 헤어스타일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메갈 사이트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 일베 용어와 마찬가지로 메갈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엄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매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죠. 안산 선수의 금메달까지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남성들이 주장했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해당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저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금 2030 남성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 지금 국격을 높여준 안산 선수의 금메달까지도 박탈시키려고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안산 선수의 쇼컷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산 선수가 사용한 용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안산 선수가 그거를 알고 썼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냐 뭐느냐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메달리스트였던 서희수 선수 노무노무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사과하고 해명을 했죠.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개 노무 시작이라고 할 때 저 노무를 썼다고 그리고 또 노알람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장성규 씨가 직접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임하는 지금 방송이 나왔는데 저 장면을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그렇죠? 저거를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채팅창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디에 마찬가지로 일베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저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일베와 관련된 게 조금이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과하고 해명하는 거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명을 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해명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다. 잘 몰랐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게 해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안산 선수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경기력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금메달 3개를 따면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논란에 대해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뭘 믿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겠죠. 자기가 지금 그런 용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사들이 다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영시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경기력만 가지고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요. 경기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 저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거 이거는 그러면 경기력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저도 모르는 순간에 노란 리본에 새로운 기능이라도 생겼나 봅니다. 그쵸? 게르마늄 같은 거 넣어가지고 판매하나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달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샘솟고 막 경기력이 향상이 되나 봅니다. 그쵸? 저 노란 리본이 그냥 철저하게 경기를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런 식의 배지를 달고 나타나는 순간 이미 뭐가 된 겁니까? 스포츠 선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스포츠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딱 지금 문재인 정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이번에 안산 선수가 자신의 모교를 방문했다고 하죠. 그런데 논란이 한 가지가 됐습니다. 뭐뭐 대장부 온다. 안산의 막말한 자칭 교사 CCTV에 찍혔다라고 하는 기사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나 봅니다. 지읒됐다. 일하고 있는데 뭐뭐 대장부 안산 온다. 시땡 이런 식의 지금 게시물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댓글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안산 선수한테 땡땡 대장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에 무슨 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안산 선수가 도대체 뭐길래 뭐 하는 사람이길래 땡땡 대장부 이런 말을 쓰면은 막말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온 지금 신문에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합니까? 저 말을 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라 그래가지고 CCTV를 지금 다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글쓴이를 찾기 위해서 조사 중이라면서 못 찾으면 경찰 수사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땡땡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말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저게 지금 모욕적인 말이라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군가한테 너 일배 대장부지, 너 일배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사상 검증한다 라고 비판할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잘하고 있다, 깨시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까 뭐도 아니에요. 교사도 아니에요. 교사를 그냥 사칭했던 겁니다. 교사를 지금 사칭했다라고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데 저것도 지금 웃긴 일이죠. 그쵸? 저 지금 친구가 글을 쓴 친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 교사인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습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인터넷에다가 그냥 글 쓴 거예요. 나 교사인데 이 말 지금 한마디 쓴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교사를 사칭했다라고 고발을 하겠다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나 뭐 하는 사람인데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원래 인터넷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칭했다라고 고발합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뭘 믿고 안산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그런 식의 논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스포츠와 관련된 것만 질문해라. 그 배지를 지금 달아놓고서는 정작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스포츠에 대한 것만 질문하라.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안산이라고 하는 애가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국가대표 위치에 맞는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하세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얼렁뚱땅.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국민혁명당 12대 정책 중에서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통일을 이룬다라는 그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먼저 그 사회를 오늘 맡았습니다마는 12개 과제 중에서 저도 그 10번째 과제의 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10번째가 그 민간 세계교민청, 세계기독청과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류로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라는 그런 10대 정책의 그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는 그 본 팀장은 우리 그 북한 자유 해방을 위해서 정말로 그 헌신하시는 투사님입니다. 북한에서 이 한국에 이제 넘어오셨고 지금 박상학 선생이 이 팀장이지만은 오늘 제가 그 진행상 일단 임시 사회를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먼저 저희들 그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북한입니다. 북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 국민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되고 자유 통일을 이룩해야 되는데 그 자유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책으로서 없어진 지가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이 좀 드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북진통일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승공통일, 반공통일.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날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그것이 정책이 없어지고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정부 밑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경험마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혁명당은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통일을 이룬다. 이것은 어떤 혁신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남북한 8천만 모든 동포한테 주어진 사명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이런 목표로 이런 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 앞에서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를 위해서 북한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한국 전쟁 이후에 휴전선이 완전히 탄탄해진 다음에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우리 그 탈북 투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세 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이 통일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북한 정권의 멸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작동시키고 그러는 의미에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실 분들이 제 옆에 강철환 대표님입니다. 강철환 대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끝에는 정성산 감독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박상학, 이분은 뭐 정말 세계적인 파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인데 이 세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우리 강철환 선생부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북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전차로 이렇게 한국에 넘어오게 되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희망이 뭐다 하는 것을 뭐 자기를 과시하면 좋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한숨 돌리고 그리고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철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92년도에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제일교포 출신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청년 핵심 간부로 계시다가 이제 북한에 갔고요. 할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몰리면서 할아버지는 이제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되셨고 저희 가족은 이제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서 저는 이제 10년간 이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폭로했고요. 2005년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완전히 이제 아주 강경하게 바꾼 그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가 한 11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북한은 제가 대학을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북한 전략센터를 운영하면서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10년째 지금 보내고 있고 최근에 제가 하도 저도 이제 좀 화가 나고 또 이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정권은 망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됐고 작년부터 이제 강철환 TV라는 이제 유튜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우리 강철한 대표님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소개하셨는데 네. 토론을 하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산 대표님, 감독님. 네, 그 정성산에 대한 프로필은 네이버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제 평양에서 69년도에 태어났고요. 이제 그리고 94년도군요. 94년도에 김일성 죽었을 때 이제 그 남한 방송을 듣다가 제가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노동연대라고 합니다. 북한은 8.15 사리온에 있는 노동연대 끌려갔다가 재판을 받고 다시 노동연대로 가는 도중에 차가 굴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95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영화대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95년도에 와서 이제 96년도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용영학과 입학을 했고, 그리고 저는 당시에 96년도에는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연출부 생활을 첫 시작으로 충무로 생활을 시작을 했죠. 이제 그리고 아마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쓴 시나리오가 아마 쉬리 각색을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JSA, 그다음에 KBS 드라마 진달래꽃 필 때까지, 뭐 어촌배의 전설, 그다음에 실미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많이 했죠 영화는. 그리고 양강도 아이들이라는 영화로 감독 데뷔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제 박상학 대표라든지 강철한 대표가 도와줘서 2006년도에 뮤지컬 요독 스토리, 그 이후에 뭐 평양 마리아, 위대한 쇼 뭐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정성산 TV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아라 TV 좋아요, 알림, 구독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유튜브 정성산 TV를 하고 있으면서 또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2014년도에 김정은이가 하도 중국 공산당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핵실험을 해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김정은이를 암살을 하려고 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70부작 드라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작됐어요. 7월 초부터.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제 대만이나 영국이나 일본 관계자들과 지금 드라마 만들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기대했던 자리입니다. 이충근 박사님도 워낙 제가 존경을 하고, 정강원 목사님 뭐 더 말하면 잔소리고, 더군다나 오늘 국민혁명당의 북한 관련 어젠다를 좀 이렇게 설파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여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학 대표님. 예. 이제 금방 이제 우리 강철한 대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 제일교포 출신입니다. 예. 한덕수라는 그때 조청년 한덕수의 선전선동에 속해서 북에 가면 세금도 없고 대학도 무상으로 보내고 인민이 낙원이다 해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961년도에 그 북한으로 이제 북송됐죠. 저는 북한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저는 백두산 가까운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잘했나. 그래서 평양의 김체 유니버시티에 그 최신학부 무성과를 전공했고요. 네, 유명하죠 북한에서. 근데 갑자기 제가 뭐 여기 서울에 솔직히 오게 된 건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강철한 대표라든가 정승산 감독처럼 자기의 신념과 의지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는 제가 그때 그 서울대학교 모바일 연구소도 있었고 어느 날 열심히 서울대학교 모바일 연구소 다녔는데 저 이제 제가 우리 그 강 대표는 나이도 갖고 친구거든요.
강철한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도 그때 총각되니까 잘 놀아다니고, 야, 이제 저 평양이 쟤들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너무나 모르고 북한 이민이 곧 겪는 그런 이제 21세기의 가장 비참한 그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걸 우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이제 모바일 연구소 다닐 때인데 강철한이하고 아니 내가 서울대학교 다니면은 월급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신 겁니다. 그래 난 나왔다가 졸지에 우리 와이프인데서 얼마나 돼지게 욕 먹었는지 한 3, 4일 울면서 왜 그 좋은 회사를 간뒀느냐. 지금 후회는 안 합니다. 이게 친구 따라 동지 따라 끝까지 간다고. 옆에 이제 우리 정상 감독도 이제 얘기했지만요. 여기 지금 나와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정 감독 말처럼 네이버 들어가 보면 이제 뭐 많이 나오겠죠. 특히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같이 이야기하는 강철한, 정선산 이 두 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탈북자 3만 5천 명 탈북자 중에서도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2,500만 북한 이민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고요. 오늘 같이 여기에 또 너아라 TV 특히 이제 국민혁명당에 이런 우리를 이제 초청해 주는 데서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정강근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국민혁명당이 정책 정강의 두 번째 슬로건을 거는 게 뭐냐면 북한 이민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김정은 3대 수령 세습독재를 그게 붕괴시키고 또 그걸 위해서는 북한 정보원을 설립해 갖고 우리 탈북자들이 거기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과 사명과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엄청난 그런 임무를 주셔 갖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국민혁명당에 또 우리 탈북자들도 만든 당이 있습니다. 남북통일당이라고요. 협력해 갖고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일단은 종식시키는데 우리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 일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북한에서 참 그 넘어오신 이 세 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제가 그 좀 우리말로 이어서 젊은 친구들 말로 자뻑을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그 참 뭐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좀 부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강철환 대표는 제가 지금 강철환 대표의 이 유튜브를 봅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이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신뢰성이 있고 지금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뉴스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은 강철한 TV를 보시면은 짧게 하기 때문에 보기도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동포를 얘기합니다. 동포. 그래갖고 왜 한국은 미국하고 친하냐 말이지 동포가 더 중요한데 말이야. 이러면서 동포를 강조하는 북한 집단이 제1교포들을 참 꼬셔가지고 우리가 한국 현대 정치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북송될 때 참 우리가 일본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 세계 어느 자유국가가 국민들을 공산주의 사지로 몰아넣는 나라가 일본 말고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일본하고 감정이 나빴는데 그 감정이 더 나쁘게 된 그런 직접 피해자 우리 강철환 선생하고 그리고 박상학 이 두 분이 전부 다 제일 교포였다가 간 피해자입니다. 우리 사촌들 찾으려고 조선족 통하고 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결과로 보여주셨죠. 면류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인 건 분명한데 또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이 북한 남북 분단되기 전에 북한 지역에 2,300개의 예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팩트 아닙니까? 그 검은 유령의 마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기독교.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싸움은 분명합니다. 그냥 동방의 예루살렘 영적 종교 전쟁이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러한 종교 전쟁에 얼마 전에 7월 며칠이야? 7월 12일 날 니케이 아시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절대 아니다. 문재인이는 중국 공산당형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정확하게 본 거거든요. 저 문재인이나 이 임정석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막스주의 주사파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저건 버리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와중에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투쟁가 전략가 액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뭐 3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목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무서운지 난 당체 감을 못 잡겠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딱 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샤머니즘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일루미나티나 이런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반사이비는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강원 목사가 딱 보신 게 정확한 거예요. 이제 뭐냐? 딴 거 없어요. 박상학 대표 지원해줘서 북한의 내부 애들 그냥 불 좀 지르게 하고 동상 까게 하고 그러면 됩니다. 왜? 왜냐?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해요. 동영상 찍어올 수 있어? 찍었어요. 요즘 북한이요 스마트폰 기가 막혀요. 난 놀랬어. 중국 야 화질이 우리 거 거의 우리 거 삼성보다 조금 낫지만 일반 TV에 틀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 중요한 건 액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참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 그 강 대표님도 뭐 결론적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좋아하지만 평화적으로 통일된 나라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에 의한 그 무력 통일이었고 굳이 평화 통일을 논한다면 이제 독일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독일은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뭘 했냐? 독일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렇지. 그리고 동독의 그 정보기관 공산당과는 항상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동독 주민을 위해서 지원했지 공산당에는 일전 한 푼 들어갈 수 없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했냐면 그 소독의 방송, 라디오 이런 그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동독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정보기관이 이걸 포기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동독에 사는 동독 인민들이 서독의 문화와 서독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누가 공산당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통일로 가는 평화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은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그럼 뭘로 통일할 거냐? 응? 그럼 우리 박상학 대표와 저나 우리가 왜 이거 삐라를 북한에 보내냐? 저도 여독 수용소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담긴 삐라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왜 여독 수용소에 이걸 삐라를 보내냐? 우리는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격리된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희망을 또 꾼을 이제 잡게 된 거거든요. 자, 삐라 한 장이 뭐가 대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보가 극단적으로 막힌 북한 땅에서 자, 김정은이 지금 기품자가 몇 명이고 얼마나 추잡하게 살고 있고 이런 사생활을 한 장 딱 떨구잖아요. 그걸 받아본 인민군 병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 이런 강력한 진실의 무기 이거를 대한민국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거를 끊어가지고 포기했고 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거를 완강하게 못했습니다. 예? 맞죠. 그 좌파 정부 10년 동안 그 영향 받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불법화 시켰습니다. 그럼 입은 평화통일인데 행동은 반평화통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 북한 인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려가지고 그 인민과 인민군대가 김정은 정권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다 만드는 게 평화인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김정은 정권의 야만 통치 행위를 도와주려고 지금 온갖 발악을 다하는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정원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 보십시오. 김정은에게 사치품을 보내는 거를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 그 사치품이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피와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예? 피와 눈물을 쥐어짜가지고 김씨 왕조가 허위호식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그 피의 땀을 피와 땀을 짜가지고 허위호식하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뼛속까지 썩어 빠진 그 타락한 자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국정원 직원들이 아무리 뛰어난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알건대는 대북 공작을 다 포기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국가로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선다고 해도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공작 정보기관인데 지금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의 대연락부가 지금 남북한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보 싸움에서 정보력에서 정보 비용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몇 배가 넘습니다. 정보전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쓰는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북한 보위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누가 전해주겠습니까? 다 돈으로 다 빨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민간 정보, 북한 정보원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의 돈으로 그리고 국정원이 포기한 탈북자 휴민트를 우리가 복원해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임진왜란 때 보게 되면 자 선조는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과 3천 명의 전라 자수군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지켰어요. 예? 불과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예? 자 정권이 지금 북한 인민들을 버리고 대통령이 버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민간이 정말 300만, 1000만이 지금 모여가지고 진짜 강력한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정권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정원이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포기한 이런 그 민간 정보 사업을 강력하게 우리가 할 때가 왔다. 진짜로 우리가 자유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아주 뭐 훌륭한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좋은 정보를 오늘 많이 전달해 주셨는지를 스스로가 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우리가 두 번째 과제 12대 정책 중에서 2대 정책인데 한반도의 그 현상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로 가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지금 저 사악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현실을 우리가 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바대로 이렇게 그 북한에서 오신 정말 그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든지 뭐 국민 수천만 모두가 다 국제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훌륭한 리더들이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건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그 통일, 자유 통일을 이끄는 그런 견인차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사회를 대신 봤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을 우리 이 두 번째 정책을 구현하는 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학 대표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가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혁신과 개혁은 있을 수 있어도 현명은 없습니다. 왜냐? 현명 그 자체는 그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또 다른 그 어떤 체제를 만드는 건데요. 오죽하면은 우리 지구촌에 이제 가장 국민들이 살기 좋고 이 국민 개인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는 자유민주 체제밖에 없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체제 또 12 경제대국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명을 하려고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민현명당을 위해서. 오죽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현명을 해야 될, 당연히 해야죠. 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양 정권이 현명의 대상이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현명당의 그런 12대 정책은 꼭 머지않아 우리 당원들, 국민현명당 당원 동지들하고 더불어 우리 또 3만 5천 명 탈북민들도 여기에 합세해 갔고요. 적극 우리 탈북민들이 국민현명당의 정강 정책에 받들어서 우리 탈북민들도 지금 당은 있습니다. 남북통일당.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북통일당보다도 정강 정책이 더 좋습니다. 국민현명당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혁명뿐만 아니라 2천만 북한 동포를 수령의 독재 폭정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모두 빼앗긴 2천만 북한 인민을 해방하는 그런 국민현명당으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국민현명당 특히 정강정책, 두 번째 정강정책에 우리 탈북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탈북 청년 리더들인 강철한 대표, 정성산 감독, 여기 지금 참여 못했지만 김성민 대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현명당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국민현명당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 1,000만 명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의 케냐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렸습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동역자로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진재영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과분한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너무나 큰 은혜고, 그러나 주의 부르심 앞에 이제 아프리카 케냐를 향해서 다시금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주께서 맡긴 이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진재영 목사는 5월 26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지구촌 교회를 떠나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목회 2019년 5월 26일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트레이닝 앤 멘토링 네트워크의 약자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ATMN을 준비한 진 목사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현지 신학교 브릿지월드 칼리지의 학장을 맡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설립된 지 13년 된 브릿지월드 칼리지는 현재 2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신학과 상담 쪽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2년제 신학대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저희는 목회자 훈련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케냐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학교의 사역을 제게 맡기셔서.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냐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에 담임 목사직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은 케냐에 거주하고 있는 다국적의 대사관 직원들과 유엔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MK 스쿨의 교사들이 출석하는 월마다 고려인들을, 그다음에 다른 민족 사람들도 저들을 하고 모임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횃불 선교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해외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한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어느덧 해외 동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쿠바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10여 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선교사로 파송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지 문화와 사정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서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와 풍습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 방식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일사각오를 상영하는 등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올해 중국 당국은 스촨성에 있는 이른비 언약교회를 거세게 압박해왔다. 2008년 원찬 대지진 희생자와 1989년 천안문 광장 학살 피해자를 추모하는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려고 하자 당국자들이 교회를 습격하여 목회자와 교인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했다. 12월 9일 중국 당국은 교인 100여 명을 하룻밤에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일주일 만에 150명이 넘는 교인이 구금되었고 다수는 전국 당국자들에게 학대당했다고 진술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죄 누명을 썼는데 왕이 목사 부부는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산시성 림펀시에 있는 황금 등대 교회 교인들을 몇 년 동안 압박했다. 정부의 검열을 받는 인근 교회에 가라는 압박이었다. 그런 뒤에 중국 정부는 건설 노동자를 동원하여 교회 건물 밑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지난 1월 9일에 교회를 폭파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4일에는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사람들이 나와 허난성 창거시 내가 찬송하리라
성령 비교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주님의 귀한 성전성이 영상 되시옵소서. 나비니라 주님이 서성이며 주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손을 들어라. 세상 나서 널 둘하지만 힘들어 죽겠다. 너를 바보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0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도 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가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데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성원이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영원히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그의 불길 따라 선교한 눈이 일어나리라 오직거나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박수가 뛰어난 자리였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승적의 길, 나를 구원하는 길 가는가해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